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렇게 테스트를 완료한 해당 코드를 사용해서 실제로 기능을 좀 만들어 볼 건데, 자, 얘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게 뭐예요? 날짜 데이터를 출력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냥 이 안에 있는 전부겠죠? 이 안에 있는 전부. 자,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거니까 주석 제거해서 이만큼을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시점으로 가서, 자, 제가 아까 전에 게시물 객체와 함께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같이 저장. 그러려면 최종적으로 아티클 객체에 저장을 시키려고 했던 진짜 데이터를 들고 있는, 날짜 데이터와 시간 데이터를 들고 있는 녀석은 이 중에서 누구예요? formatted date time, 이 녀석이겠죠? 마지막에 출력문에 얘가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그죠? 우린 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코드로 얘네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같이 복사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티클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할 녀석은 얘다. 그죠? 자, 이 녀석. 그러면 이 출력은, 지금 이러한 출력은 딱히 의미가 없겠죠? 얘는 우리가 데이터를 그냥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한 용도였기 때문에 이 녀석만 가지고 이제 저장을 시키면 돼요. 어디에? 게시물에. 게시물 객체에 같이 저장. 우리 게시물 객체에다가 데이터를 어떻게 넣고 있어요? 생성자를 통해 객체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서 바로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객체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죠. 근데 우린 지금 날짜 데이터 하나를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아티클 객체에 공간 하나가 더 필요할 거고요. 그 공간에 넣을 값을 외부에서 생성자를 통해 받아오면 실제 그 공간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이 과정까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스트링 변수 하나 만들어 낼 거고, 이 변수를 생성자에서도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RegDate라는 변수 이름을 registry_date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성1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데이터를 write가 실행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얘는 아까 전에 우리가 콘솔에서 확인했던 이러한, 여기 없어졌네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 데이터를 남기겠죠. 변수는 값으로 체원이 돼야 되니까 이 자리에 그 스트링 값이 남아요. 그러면은 얘가 받아다가 여기에 있는 공간에 이 값을 넣어준다의 개념. 그럼 아티클 객체는 이제 데이터를 올바르게 저장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진짜로 아티클에 저장이 됐을 거고요.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리스트나 디테일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미 저장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그냥 꺼내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자, 제목의 뒤편에다가 작성1 같은 거 하나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여기다가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reg 데이터를 갖다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자, 한번 해볼까요? 아티클 라이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작성을 해요. 그리고 아티클 리스트를 했을 때 작성일이 나오죠. 지금 여기에 나온 작성일은 제가 작성했을 때 그 시점이 맞을 거예요. 얼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디테일 쪽도 마찬가지. 여기서 보여줄 때 이런 거 하나 더 만들어서 작성일 같은 거 하겠다라고 하고, 이 found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regdate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리스트에서도 나올 거고 디테일에서도 시간이 나올 것이다. 저장이 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니까 제가 이걸 보겠다라고 한 시점에 날짜를 가져오는 게 아니죠. 저장을 이미 시켜놓은 상태에서 보여준다. 기능 만드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얘가 현재 날짜와 시간을 구해오는 데이터예요. 시간을 구하는 로직이에요. 자, 근데 이 녀석은 결국에 사용하려고 했던 이유가 현재 날짜와 시간 데이터가 필요해서 얘를 쓴 거죠. 그러면
현재 날짜와 시간 데이터가 필요한 곳이 지금 게시물 작성 말고 다른 곳에도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가 기능을 실질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REG 데이트라고 하는 작성일 말고 업데이트 데이트라고 하는 수정일의 개념의 데이터를 같이 처리를 했다면, 그러면 그리고 데이터가 실제로 수정, 아티클 모디파이 우리 수정 기능이 있으니까 이 수정 기능이 됐을 때 업데이트 데이트, 수정된 날짜를 보여주고 싶었다면, 그러면 이 기능은, 그러니까 이 로직은 어디에도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아티클 모디파이 쪽에도 동일하게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곳으로 같이 와야 돼요, 이게.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코드가 정말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다른 조건문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조금 불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이 코드가 재사용성을 가지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코드 재사용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기능 로직을 메서드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서드를 불러왔을 때 얘는 코드를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로직을 똑같이 어딘가에 적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이점이 있겠죠. 자, 또 할 수 있는 방법, 상속이 있죠. 상속도 부모 클래스가 이걸 가지고 있고 자식이 물려받는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코드 재사용엔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구성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A 해서 B, 상속은 A is B고 구성 방식은 A 해서 B, A는 B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구성 방식도 있었어요. 자, 엄밀히 따지면 이 녀석과 3번 구성 방식은 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얘를 나눠놓은 이유가 그냥 단순히 기능 로직을 메서드로 빼놓기만 하는 거는 동일 클래스 내에서 하는 작업을 의미를 한 거고요. 제가 구성 방식은 다른 클래스에다가 메서드를 분리시켜 놓자라는 걸 의미한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아티클, 게시물 관련된 기능들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뭔가 별도의 클래스를 나누지 않았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회원 관련 기능들도 좀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접목시키다가 보면은 회원도 가입했을 때 가입일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날짜와 시간 데이터가 거기서도 필요하겠죠. 그쵸? 게시물 관련된 기능을 처리할 클래스가 있고 회원 관련 기능을 처리할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 둘은 서로 다른 클래스가 될 텐데, 이 로직, 지금 우리가 현재 날짜와 시간을 구하는 이 로직을 메서드로 그냥 단순히 같은 클래스 내에 분리를 해 놓으면 이 클래스에도 현재 날짜 및 시간 구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는 거고 회원 쪽에도 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걸 안 하려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되죠. 게시물 관련 기능을 처리할 클래스를 회원 관련 기능을 처리할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들어다가 저 메서드를 불러다가 써야 돼요. 그쵸?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바에는 사실 애초에 구성 방식 별도의 클래스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클래스가 가진 메서드로 구성을 해 놓으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 게시물 관련된 기능을 처리할 클래스에서도 불러다가 쓰고 회원 관련 기능을 처리할 클래스에서도 불러다 쓰고 둘 다 그냥 간편하게 불러다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클래스를 하나 구축을 하고 거기다가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하면서 이제 제가 현재 날짜 및 시간 데이터를 구하는 메서드를 이제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 볼 겁니다. 얘를 인스턴스 메서드로 만들지 않고 스태틱으로 할 거예요. 얘를 스태틱으로 하는 이유는 예전에 여러분들 스태틱이라는 걸 처음 배우셨을 때 스태틱 메서드가 가지는 특징, 자, 클래스한테 직접 호출 가능, 그죠? 객체화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스태틱 메서드들은 메모리에 영역을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개념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스태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로 스태틱을 사용하는 녀석들에는 누가 있느냐? 유틸리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간단한 메서드들, 이런 녀석들을 보통 스태틱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냈던 이 녀석이 그런 유틸리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 사용을 해도 그냥 변할 거 필요 없고요. 변할 필요 없고 그냥 어떠한 특정 데이터 하나를 쏙 뽑아다가 갖다 주는 되게 간단한 역할이죠. 이런 것들은 굳이 인스턴스 메서드로 만들어서 사용할 때마다 객체화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이 날짜 데이터 같은 이런 메서드는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을 스태틱으로 구성을 할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만큼의 부분을 여기로 가져왔는데 얘를 잘라내게 할 거고요. 아까 만들어놨던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그냥 좀 활용을 해볼까요? 이 녀석 안쪽에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해 볼게요. 이 테스트라는 클래스의 이름을 이제는 실제로 사용할 클래스이기 때문에 utility라는 이름을,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게끔 util로 이름을 바꿔버릴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한 거는 이 왼쪽에 보이는 이 클래스에 클릭한 이후에 F2를 누른 거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 이름을 리네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util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finish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클래스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근데 이 클래스가 메인 메서드를 가져버리면 얘는 그냥 별도의 실행 목적을 가진 클래스가 돼버리는 거니까 메인 메서드는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메인이라고 하는 실제 이 자리에서 여기 필요한 시점에 이 util 클래스에 있는 이 기능을 불러올 건 맞으니까 메인이 아니라 이런 이름으로 메서드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 기능은 리턴이 필요할까요? 이 메서드는 리턴이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왜냐면 이 자리에서 저 util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저 getDataSTR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그 날짜 데이터라는 결과를 이 자리에 남겨줘야만 해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조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string, return 타입을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력문을 사용할 게 아니라 실제로 얘를 리턴 시켜버릴 거예요. 자, 메인 메서드에서 일반 메서드로 변경을 할 때 바꿔야 되는 거는 메인이라고 했던 이 이름, 일단 얘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메서드 인제 매개 변수를 받는 부분에 있던 스트링 배열의 args 그 녀석, 이걸 지우는 거. 이거 두 개, 얘 바꾸고 이거 지워내면 이제 일반 메서드예요, 얘는. 메인 메서드가 더 이상 아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리턴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필요한 곳에서 스태틱 메서드이기 때문에 util 클래스한테 직접 호출 가능 해서 getDataSTR을 불러다가 사용하겠다라고 해준다면 얘는 이제 실제로 얘를 남길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출력문으로 봤던 그 날짜 데이터가 이 자리에 문자열로 남는 거니까 그렇게 남은 데이터는 아티클로 조립이 잘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이거 임포트 정리 한번 해주시고, 자, 글을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리스트를 봅니다. 잘 나오죠. 그리고 디테일로 봐도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날짜 데이터, 시간과 날짜 데이터가 필요한 곳에서 뭐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로컬 데이트 타임 어쩌고를 할 필요 없이 util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getDataSTR 메서드로 호출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얘를 가져다가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를 사실 얘가 필요가 없죠.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이 녀석을 변수에 담아서 한 번 더 리턴하는 상황이었으니 이렇게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제가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 순회하는 과정에서 아티클에다가 한번 담아서 아니다 그거 말고 이걸로 말씀드리죠. 여기 이런 걸로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이거 다 한번 아티클로 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얘도 사실 똑같아요. 이거를 제가 좀 극단적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이렇게 써도 같은 결과예요.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결과를 변수에 담았다가 담아서 사용하냐 아니면 그냥 불러내는 즉시 뭔가를 사용하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건데 똑같은 결과입니다. 근데 이거 보기 좋아요? 이 정도로 합쳐지니까 조금 안 좋아 보이죠? 그렇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얘나 전에 이거 합치기 전에 이 모습이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그게 안 될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본인이 된다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도 이름만 봐도 날짜 데이터를 문자 스트링 타입으로 가져오는 거야. 유추 가능하죠. 누군가 이 기능을 이런 식으로 아까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얘를 쓰는 데에는 별로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얘가 그냥 날짜 데이터 갖다 주는 역할로서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읽을 줄은 알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 써도 가능은 하다. 똑같은 얘기다. 결국 변수에 한번 담았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일 뿐. 자, 그러면 작성일에 대한 처리를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저장을 하도록 할까요? 커밋을 남겨서 하나 드리도록 하죠. 자, 기록은 남겨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이건 좀 간단한 거니까. 이제 게시물 관련된 기본적인 기능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디테일들을 조금만 손보고 넘어가는 느낌으로 갈 건데 제가 이런 걸 할 겁니다. 아티클 디테일 2번 했다. 그러면 2번 게시물 상세보기가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조회수 기능 만들 거예요. 조회수 기능.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조회수라고 하는 이 기능은 언제 증가해야 되고 언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해야 돼요? 누군가 상세 보기를 했을 때 그 해당 글의 조회수가 1 증가돼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증가된 조회수는 상세 보기에서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리스트 같은 데에서도 정상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이런 개념들이 있겠죠? 그쵸? 자, 이거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조회수라고 하는 이 데이터, 조회수의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야 될까요? 아티클스? 자, 아티클스에는 우리가 뭐 저장하고 있어요? 각각의 아티클, 즉 게시물들을 저장하고 있죠. 그럼 조회수를 아티클스에 저장을 하려면은 조회수라는 건 어떤 정수값일 거예요. 그렇죠? 인트 타입의 데이터일 확률이 높을 텐데 그냥 숫자일 뿐이니까 그 데이터를 아티클스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아티클스에 정수값 저장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안 되겠죠. 왜냐면 아티클스는 어떤 데이터밖에 저장을 못해요?
아티클. 제너릭에다가 우리가 아티클만 저장할 거야 라고 박아놨잖아요. 이렇게. 그럼 인트 데이터는 저장이 안 되겠네요. 그럼 아티클스는 아니겠죠? 그럼 어디에? 네, 각각의 아티클에. 그리고 조회수라고 하는 그 데이터도 결국엔 각각의 게시물이 가져야 될 데이터예요. 1번 게시물이 조회수가 10이면 누군가 2번 게시물을 봤을 때 1번 게시물의 조회수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게시물이 각각의 조회수라는 데이터를 따로따로 다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날짜란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티클 객체 자체에 조회수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한 거다. 그러한 개념이고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조회수라고 하는 그 변수를 누군가 상세 보기를 했을 때 그 해당 게시물이 가진 조회수라는 값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시간을 조금만 들여 볼게요. 자,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회수 기능을 만들어 볼 건데 제가 힌트를 다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하죠. 일단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 객체에 조회수라는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하나가 필요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view cnt 라고 이름을 하나 지어줘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녀석도 당연히 생성자에서 같이 처리가 되면 좋을 거니까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세팅이 될 수 있게끔 생성자를 교체를 해줍니다. 그럼 당장 여기서 뭐라고 할 텐데 여기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생성자, 인자가 지금 4개밖에 없어서 뭐라 그러는 거죠. 뷰CNT라고 하는 4개 변수가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도 인자를 넣어야 돼요. 게시글을 처음 작성할 때 조회수라고 하는 그 값은 몇이어야 돼요? 0이어야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0을 이렇게 넣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초기에 만들어줘야 되는 그 값은 0이 맞으니까 0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얘가 생성자에서 이런 처리를 하지 않아도 얘를 빼도요. 어차피 이 녀석한테는 0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전역 변수인데 전역 변수는 초기화하지 않았을 때 기본값으로 초기화해주니까 가능은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정확하게 하는 걸 추구를 해야 된다고 했었고 그래서 0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공간은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 만들어진 이 녀석이 일단 게시글이 쓰여졌다면 0이 들어가 있을 거래요.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야 되는, 증가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누군가 상세 보기를 했을 때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밑으로 내려오면 이 시점부터가 이제 존재하고 게시물을 보여주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럼 이때 증가를 시키고 증가된 결과를 여기다가 보여줘야겠네요. 그렇죠? 자, 제가 일단 found article이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에는 조회수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아니 객체 게시물이라는 데이터를 얘가 다 들고 있을 거니까 이 녀석을 리모컨을 눌러서 뷰CNT에 접근을 해요. 그리고 얘가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1 증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0이었는데 1이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건 안 되겠죠? 이건 딱 한 번만 맞는 말일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연산자 같은 걸 사용을 해볼게요. 증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회수를 보여주면 잘 나와요? 증가했고 보여주면 잘 나옵니까? 잘 나오죠? 안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파운드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그 리모컨으로 얘 접근해서 증가를 시켰는데 그 리모컨 다시 한번 눌러갖고 얘를 불러왔죠. 그럼 당연히 잘 나와야죠. 그렇죠? 잘 나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증가가 되면 결국에는 원본 객체 데이터가 증가된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이러고 나서 리스트에다가도 조회수 같은 거 보여주겠다라고 만들면 이런 거 보여주겠다라고 만들면 제가 이 부분은 얘를 한 칸, 두 칸, 여기는 안 띄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d 하나 뚫어서 여기다가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QCNT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작성일이 좀 깨졌네요. 원탭이 하나 정도 더 들어가야 되겠군요. 오케이. 조회수가 어쨌든 나오죠. 지금 글 쓰자마자 봤으니까 0이 맞아요. 근데 디테일을 통해서 한번 보면 조회수가 1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리스트를 가서 보면은 1 잘 나오네요. 문제가 없죠? 이러면 조회수 기능 된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사실 이런 건 있어요. 누군가 계속해서 조회수를 강제로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원래 같으면 이제 동일한 사용자가 그 글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그 글을 또 새로 고침 같은 걸 누르면 조회수는 안 올라가야 맞아요. 그렇죠? 보통 게시판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능을 같은 사용자가 계속해서 조회수를 증가시키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그 기능을 막아놨다라고 하면 조회수에 관련돼서 정렬하는 어떠한 그런 정렬 방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를 누군가 조작하면 내가 쓴 글을 정렬해서 위로 올려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쓴 글 계속 새로 고침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보통 조회수라고 하는 기능은 같은 사용자를 판단해서 혹은 같은 PC 이런 걸 판단해서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조회수를 증가시키는 걸 못하게 막아놓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 그것까지 구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계정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웹을 실제로 구현을 하다 보면은 그것도 다 할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쿠키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처리를 다 하게 될 거예요. 아직 이런 문제가 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괜찮다. 보여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이러면 얼추 날짜도 맞았네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조회수 기능을 처리를 해봤는데 사실 이 기능은 조회수라고 하는 이 기능은 이렇게 하는 방식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값을 불러다 놓고 진짜로 변경시켰죠.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실제로 캡슐화라고 하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애초에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와서 강제로 이 자리에서 값을 갈아 끼우는 게 이렇게 간편하게 되진 않을 거예요. 캡슐화를 실제로 적용을 하면. 그래서 그때가 된다면은 이런 방식보다는 이 녀석의 값을 증가시키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깔끔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아직 캡슐화를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 그냥 이대로 두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캡슐화가 진짜로 적용이 되면 그때 한번 구조를 바꿔보도록 하죠. 그럼 조회수 여기는 D로 바꿔놓고 사실 S여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조회수 기능까지 우리가 좀 만들어 봤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게시물을 작성하는 시점에는 사실 얘가 0이라는 데이터를 굳이 안 넣어줘도 0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그냥 프로그램이 딱 시작하자마자 1, 2, 3번 글이 작성이 될 건데 걔네들은 순차적으로 조회수가 10, 20, 30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는 기능을 만들 거라면 생성자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 값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필요가 없는데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때는 필요한 상황. 그럼 두 가지를 다 커버치려면 사실 방법은 이런 것도 있겠죠. 여기는 4개로 그냥 두고요. 이 5개짜리 말고 4개짜리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이대로 둬도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0으로 초기화 될 거니까. 근데 이대로 두면 좀 찝찝하니 여기다가 이런 걸 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그리고 여기다가는 0까지 넣어주게 되면 게시물을 작성할 때는 조회수에 대한 값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어차피 이 생성자가 일을 할 거니까 왔는데 와보니까 얘가 하는 일이 본인이 가진 다른 생성자한테 일을 토스하는 상태다. 이때는 0을 여기다가 세팅해서 넘겨주겠다. 이런 방식도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굳이스러우니까 안 할 거예요. 근데 가능하다는 걸 그냥 보여드린 것 뿐인 거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자바에서 배우셨던 것들을 얼마든지 여기다가 잘 녹여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회수 기능 완료한 것까지 제가 기록에 남겨드릴 거고요. 이제 내일 수업에서는 또 재미난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